언덕이 높은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말 모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사 부분에서 트랙스를 밟았을 때 가속을 붙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은 어떤 차를 시승하러 오셨나요? 오늘은 대망의 2024년에 아주 유력한 올해의 차가 될 만한 차량 캐스퍼 EV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차였다가 사이즈를 조금 늘리면서 소형차로 변경이 됐고 레이와 EV3 사이에 중간 라인업을 맡고 있는 차량인데요.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전동화시켰다. 일단은 색상이 귀여운 색상이다. 캐스퍼 EV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램프, 동그란 램프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모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픽셀 라이트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깜빡이인 거죠? 깜빡이를 한번 켜보면 아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충전기가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DC 콤보 타입으로 위에 5핀이 있고 밑에 DC 콤보 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7인치 휠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휠 모양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제 위에 캐릭터가 있고 EV3처럼 옆에 있기 때문에 문 열림이 상당히 잘 열린다. 2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게요. 네, 2열이 시트 포지션이 앞뒤로 조절되기 때문에 뒤로 완전히 뺐을 때는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타보면 거의 이제 EV3 타는 느낌으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트 이동이 된다는 장점이 사람을 탈 때는 뒤로 밀고 뒤에 적재를 할 때는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타봐도 될까요? 네, 한번 타보세요. 진짜 넓은데요? 편안한데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타면은 그냥 경차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귀엽네요. 풀옵션은 전동 트렁크가 안 되네요. 약간 힘을 주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커버 있고 뒤쪽을 다 뺐을 때의 공간은 전장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서 이 공간이 의자를 뒤로 다 뺐음에서도 불구하고 뒷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네요. 요거 밑에 열면 또 공간이 나오나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짐칸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탑승해 봤는데요. 일단은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핸들을 그냥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내가 아담하고 컬러도 귀염귀염한 색상을 쓰고 있는데 핸들이 일반적인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핸들을 쓰니까 무난한 핸들에 이런 색깔들이나 컬러들이 언밸런스한 느낌? 조금 아쉽다. 내장이 베이지 카키 브라운 2 이 톤으로 핸들까지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성분들한테는 일단 인기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이 차량은 옵션들이 거의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서 3,639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조금이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 7,800만원 정도 선에서 받는다고 보면 2,900만원 됩니다. 근데 이런 옵션을 다 빼고 사시면은 한 2,300만원, 2,200만원 수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형차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은 따로 안 되시니까 뭐 사업자든 일반인이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은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보던 디스플레이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에 충전 287km 주행 가는 거리 나오고 속도 나오고 조금 UI가 색다르다. 대기 모드인지 전기 모터 주행 모드인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전 중인 모드인지 직관적으로 좀 재밌게 보여서 좀 색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속으로 운행했을 때 전기 모터 소리가 꽤 많이 나요.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음 처리적인 문제인지 차가 작다 보니까 모터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터 소리가 굉장히 저속일 때 조금 크게 들려요. 이 차량의 배터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9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공인 주행 가능 연비 거리가 315km. 장거리 운행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맞지 않고 출퇴근용 그리고 시내 주행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형 차량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캐스퍼 EV가 공인전비가 5.6km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주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7km, 8km도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400km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49kW 시면은 1톤 포터보다 더 작은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저용량 충전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충전하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또 주요한 장점이 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거든요. 피로감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캐스퍼 EV 타고 얼마나 긴 고속도로 주행을 할까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잘 넣어둔 것 같습니다. 레이 EV도 좀 없어서 아쉬운데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00km면은 충분히 서울에서 대구 편도는 가능한 거리니까요. 그 정도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고속도로 주행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전비 같은 경우에는 39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2시간 24분 정도를 운행을 했고 전비가 7.3kW/kWh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굉장히. 일단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빙 모드가 있어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노멀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엄청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출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멀미를 정말 최소화하게끔 그런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정말 부드럽게 천천히 출발하고 오토홀드를 쓰더라도 섰다가 갔을 때 부드럽게 쓰고 차가 있는데 천천히 갔다가 온페달 드라이빙으로만 섰습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온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살짝 굴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쓱 가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게 섰다가 갈 수 있다. 주행 부드러움에 대한 세팅으로 내연기관차와 이질감이 최대한 없도록 더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신기한 게 네. 여기 이렇게 불빛이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수납함으로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직관적으로 이제 USB 단자가 있어서 바로 충전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차량이니까 7kg 충전기 그리고 3kg 휴대용 충전기로 모두 해볼 텐데요. 일단 7kg 충전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I 충전기를 가지고 캐스퍼 일렉트릭 한번 충전해 볼 건데요. 앞쪽에 충전구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열립니다. 그래서 DC 콤보 타입이 있고 일단 지금 완속 충전만 할 거니까 위에 것만 이렇게 열면 되는데 5핀 충전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 충전구는 사용하고 충전기는 이렇게 5핀입니다. 5핀이 국내 규격이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차종은 모두 충전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여기에 충전 어댑터를 하나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충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램프 색깔이 바뀌면서 충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잔여 배터리가 70% 남아있고 충전 속도가 7kW 속도로 나오고 있어서 잔여 충전 시간 3시간. 자, 3시간 뒤에 100% 된다. 대략적으로 한 10시간 정도면 100% 충전 가능하다. 벽부형 충전기로 7kW 충전기로 한번 충전을 테스트를 해봤고 휴대용 충전기로 충전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통풍 시트하고 위치가 바로 보이는 곳에 한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 것까지 같이 켜줄 수가 있고 힙밥을 설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데 또 아파트에는 콘센트형 충전기가 상당히 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콘센트형 충전기로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은 부드럽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출력이 약하잖아요. 언덕이 높은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지금은 노멀 모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사 부분에서 트랙스를 밟았을 때 가속을 붙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출력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 오르막들이 높지 안 하시면 돼요. 저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경사인데 저거를 통과를 했습니다. 콘센트형 충전기로 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죠? 이 제품은 콘센트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고 완속 5핀으로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입니다. 4단계 전류 조절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전류로 충전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아파트에 보면 여러 가지 콘센트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타입인데요. 이거는 아파트 중앙 환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건데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아파트 키를 갖다 대면 승인 완료됐으니까 충전기를 꽂아서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충전기 콘센트를 꽂으시고 여기 앞쪽에 오셔가지고 열고 충전을 하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충전이 됩니다. 현재 충전되고 있는 암페어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A로 지금은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12A 그리고 10A, 8A 이렇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맞게끔 그리고 콘센트 사양에 맞게끔 그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반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15A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노후화된 콘센트나 충전기 회사마다 허용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12A 이하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220V 15A로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3.2kW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고 이 충전 속도 기준으로 6시간 정도 충전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 대비 7kW 충전기에서 한 충전 속도가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2배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충전하시고 아침에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한 70%, 5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은 이 휴대용 충전기로 만약에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충전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7kW 충전기로 해도 더 일찍 될 거고요. 충분히 또 아침에 100%로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콘센트형 충전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집밥을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7kW 충전기 설치할 필요는 없고 5kW 충전기로 한전불입금 28만 더 저렴한 거죠. 그렇게 좀 비용 절감하시면서 5kW 충전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전기하고 시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스퍼 EV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